최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외신 보도 한 두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무가 우리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4일자 어제죠. 그 홍콩 명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간의 갈등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신 중국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소프트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임무가 그 노영민 주중 대사에게 조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은 좀 호의적인가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저 역사라든가 한시 이런 거에 능하다는 그러니까 한 지중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그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가 있다면서 그 중국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을 좀 설명해 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중국도 굳이 더 이상 이제 사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거절을 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평창 올림픽 방한 가능성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중 간의 갈등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그게 홍콩 명보에 보도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 외신 보도는 뭡니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Foreign Policy가 이번 연말에 그 글로벌 리팅커라고 하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리팅커가 뭐예요? 그러니까 띵커 하면은 이게 저 사상가 이런 예.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앞에 이거 RE를 이탈릭처로 써가지고 예. 다시 재고해보는 이런 말을 같이 덧붙인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2016년이 왜 그러냐면 2016년이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은 2017년은 이거를 재고해보고 결산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리팅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살펴보는 의도다 이렇게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획에서 글로벌 리팅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올해를 장식할 글로벌 리팅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품위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되살리려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매체는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정부에 타격을 했던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또 사드로 인한 그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조정을 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핵무기 위기를 겪어야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에 봉착했는데 국민적 평가는 괜찮다 이런 보도겠군요. 네, 그렇죠. 예. 대선 당시 그 득표율이 40% 정도 웃돌았는데 이제 그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75%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부도론 오조라든가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좀 정리해 봅시다. 네. 북한이 지난주 행했던 거의 75일여 만에 국제사회를 위한 도발. 과연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한 도발이었을까? 적어도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쟁, 완전 파괴 이런 화두로 응답을 해왔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목적 이거는 미국과의 대화 요구일 텐데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대했던 입장에서 그것들을 앞으로는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북한은 이들이 미사일 성공했다고 자평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와 있죠.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크게 두 그룹에서 두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두 그룹 두 목소리. 네. 어디예요? 하나는 미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언론 및 학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번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된다. 더 강력한 제재와 전쟁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반면에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에 임할 때가 됐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외신 반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반응들을 주로 전하는 것들인데요. 관료의 발언이 나오면 다 보도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한국으로 미국 가족들을 추가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킬 것을 미국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랬죠. 예. 이 4일자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미국 CBS의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북한 도발을 감안하면은 한국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군의 한국행에 가족이 동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앞서서 맥메스터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은 현재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고 전쟁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 쪽의 반응은 초강경 목소리고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네. 걸 강조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미사일 한 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한 방 이게 나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랐다 쓸어내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최근 1년의 일들을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한 번씩 교대로 한반도 위기를 잔뜩 키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제 마치 정세가 안정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했고 예.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치웠고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정세를 다시 원칙시켜놨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했고 예. 결국은 최근 몇 개월 이 상황이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국 정부만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 계약했다. 이거밖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예. 결국 미국 정치권의 한반도 이 위기 조성 이게 미국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장점 외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난달 30일자 홍콩 대공보에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지냈던 옌징 전 대사가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옌징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인데 하하. 양국의 생각은 다르지만 북미 간의 의도적인 도발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다. 네. 참 생각해 볼 건 대목이고요. 근데 미국 내의 그 정치권과 관료들과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또 다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도발인 건 맞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외교 국면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의 말대로 이번 실험이 실제로 만족할 정도라면은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대화의 가능성을 북한에 타진해야 할 적시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뉴욕타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블룸버그 통신 역시 지난 30일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에 실현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 완성했다. 그건 결국 대화를 하겠다. 대미 협상력 강화 우리는 다 했다. 네. 이제 대화하자.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 타진이 북한의 승리를 하는 해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떤 대화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때로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외교 전문 온라인 매체죠. 근데 디플로매트 가 또 지난주 이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로 인해서 그것을 높아졌다. 상징한다? 네, 그렇게 예. 했습니다. 이 매체 역시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 부분에 그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미국 정부와 대화에 임할 그런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 몇 주 사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또 디플로매트.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모든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북한이 이제 서로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니 미국 정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고민해라.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에 무기 팔고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두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쪽 목소리는 어때요? 프랑스 한 언론이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어떤 기사를 선보였는데요. 예. 이게 프랑스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르피가로지가 어제 그러니까 4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북핵 위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북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고립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 그다음에 워싱턴의 혼란과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 위기, 북핵 위기의 가장 큰 패자는 리더십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휘가로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뭐 휘가로 신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서방 국가 언론들의 일반적인 좀 공통적인 견해로 보이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30일자 신문에서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미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거든요. 예. 이 신문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이 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가디언 신문의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를 잃고 또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하. 그 덕분이라면서 비교적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예. 독일 신문도 한번 봤는데요. 도이치 벨러라는 그 신문이 29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ICBM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신문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에서 협상 준비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도이치 벨러 이 신문이 우리 언론에 알려졌던 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전쟁 가능성 언급 이 말이 나왔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CNN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회자가 북미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동북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영내 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미국의 북한 무력 응징론의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긴장만 고조시키고 해결에 대해서는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은 잃어가고 있다. 네. 그런 반응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유럽입니다. 네. 그래요. 안철수. 그건 전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안철수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나 네.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예. 맞아요. 같은 네.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돌아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예.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야, 좀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뭐 정치권에서는 다 친구지 뭐. 예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 그때도 이상했지. 예, 예. 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네.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근데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아니,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그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죠. 대한 감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예.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예, 아주 전문 예.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요. 예.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 안 되지. 음.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예, 아니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진 않을 거예요. 아.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예. 이렇게 보겠죠. 음.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예.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예. 봐요. 합리적이지 않은 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대선 전략으로서는 잘못했다.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신당 할 때 예. 반대를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네.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던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뭘 하든 그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가는 그거에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들 다 참여 독려해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당을 하나 잘 만드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간 건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당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예. 저한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이 실족을 하거나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당대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다 보면 내 차례 오니까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뭐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2등을 못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2등을 못 버티는 생각보다 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금태섭도 그렇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증세가 왕자병이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2등을 못 버티는 거 그거는 완전 인상비평이고 네. 왕자병 이런 거는 인상비평이고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왕자병. 그게 아니 아니 난 지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당에서 기다려라. 때를 그리고 때를 온전히 기다려야 때가 돼요. 온다. 예. 근데 그게 2등, 3등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거 못 참아가는 견디는 게 거지. 정치거든요. 그건 못 근데 견뎌요. 그거 못 그건 버티는 내가 거 왕자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예. 이재명 현상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현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될 수도 있어. 예. 작전 쓰고 뭐 아하. 기획하고 재주를 부려서 꼼수를 쓰고 뭐 줄을 잘 쓰고 뭐 해가지고 돼요. 국회의원을 할 수 예. 있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발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아. 그 사람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논평을 보면 문재인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바꿔야 돼. 안희정 이걸 바꿔야 돼. 뭐 무슨 뭐 또 누구예요? 뭐 이재명 이걸 바꿔야 돼. 안철수 이걸 바꿔야 돼. 온갖 입 달린 놈들이 다 한 소리씩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장단이 어떤 거는 뭐 자진몰이 장단이 어떤 건 국거리 장단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듣다 보면 예. 뭐 진보는 진보 쪽에서 한 소리하고 보수는 보수 쪽에서 한 소리하고 뭐 노동자 농민 기청단체에서는 거기서 한 소리하고 지식인들은 또 딴 소리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안 변해요. 50 넘은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못 김문수, 바꾼다고. 김문수. 손학규. 그거는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재밌어. 이런 거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내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모양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중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 대선 때는. 네.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샌더스가 수십 년간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다가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눈길을 줬잖아. 미국 예. 시민들도. 그런 예.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 네. 뭐 성경 얘기를 빌자면 잠을 자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스카웃 되는 거고 예. 잠을 자버리면 못 데려가는 거야 신랑이 와도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중이 발견하면 딱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생각을 이제 판단착오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다. 이걸 했더라면 그러면 대중들이 안철수를 다시 재발견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 이용당한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남에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단 분들은 만세 불렀지 안철수 덕에. 예. 그렇지만 아, 안철수 됐으니까. 씨는 안철수 씨도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역에서 또 30몇 명 되는 정당을 만들어낸 공적이 있지만 예.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 거예요. 소수정파의 후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여튼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예. 그건 전혀 도덕의 잣대를 잴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봐요. 대선 후보의 꿈을 갖고 있었다면 예. 그냥 정치 혁신의 꿈이 있었다면 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양당 구도를 허무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치 있게 한다.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건데 이게 목표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목적 합리성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전략으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죠.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천이라고 봐요, 저는. 원인은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다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그래도 본인의 선택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선은 끝까지 레이스를 걸겠죠. 그렇죠. 누가고 네, 단일화한다거나. 그거는 뭐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예. 내가 본선에 가면 국민들이 나를 발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보는 것도 좋죠. 문재인 후보한테는 유독 자신감이 있어요. 또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하면 난 무조건 이긴다. 아니, 그건 뭔 놈의 자신감이 그 전에 있겠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그거는 누구를? 뭐 손학규? 손학규. 이길 수 있는 거로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안희정 후보가 모르죠. 뭐 페이스메이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차차기는 없다. 차차기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표를 그대로 날 것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레이스는 끝까지 할 것이다. 예. 어. 그리고 그게 뭐 과거 같이 무슨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야 겨우 선거를 해볼 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예. 이제 아래에서부터 단일화나 요구가 연합을 하라는 있겠지. 대중적 요구가 나올 텐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접을 경우에 그 표가 반반씩 간다고요. 여론조사표를 보면. 그렇죠. 보수 진보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1등이면 변수가 되는데 1등이 아니면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요구도 없는 거거든. 무슨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해라 이 요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되면 거기 가는 1등이기 거니까. 때문에 지금.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뛰어도 괜찮지 뭐 그 사람 걸리고 뭐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봐주는 거니까 그런 과거와 같은 단일화를 하라는 도덕적 압력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런 판국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면 끝까지 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을 엎어놓은 그렇죠. 역 국면으로 2007년. 그때가 돌이켜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고. 아니 이명박 이회창이 본선에서 얻은 표가 63점 몇 %예요. 둘이 합치면. 예. 그러니까 보수 이해창이 쪽이 나왔으니까. 보수 그때 쪽이 이회창 씨가 15%를 받았잖아요. 이명박이 48점 몇 프로 받아서 그 64%쯤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정동영. 이제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이 받은 표가 그게 35%예요. 네. 그러니까 65대 35로 35. 지형이 쪼개져 있었거든 그 당시에 네. 보수 진보가. 네. 지금 여론조사표를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 합치고 그럼 한 60%가 넘게 나오죠. 그게 60% 가까이 돼요. 60%쯤 돼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합치면 60%가 넘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표는 반반으로 봐서 예. 그걸 반을 쪼개면 65예요. 그러네. 그 나머지 잡 후보를 황교안부터 싹 다 합치면 그게 35야. 그 안철수 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한 15명이. 그렇게 35나 되나? 15명이. 한 17명이 합치고 평균이 2%. 그래서 지금 이 지형이 65대 35의 지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삐뚤어진 운동장인데 2007년도에 반대표. 반대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저기선 무슨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야 이런 정도 기울어져요. 예. 진보 쪽으로. 근데 진보 쪽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금방 저쪽으로 다시 기울어져. 그렇죠. 그 저쪽은 65를 회복하는 게 빨라요. 아하. 이쪽이 한 10년 집권하면 저절로 65 거의 가까이 가. 이쪽은 저쪽이 똥볼을 엄청 차고 막 엄청 엉덩터리짓을 하고 이쪽이 막 아득바득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그거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죠. 잠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여성 때문에. 예. 그때는 때문에라고 그러는 게 덕분에라고 그래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 님이 오셔서.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총선에 우병우는 당선될 거예요, 영주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아니,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응?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친다는 아니, 거 치든 아니야? 말든 그새 또 그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아가지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니, 그게, 그건 그 선거법이 아니구나. 네.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네. 네, 네. 대대로. TK 지역은 앞으로도 예. 다음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그렇죠. 바른정당 네, 네. 예. 거기에 경쟁력 강한 후보가 이기는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일부 지역은 지금 현재 야권이 네.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꼴로 가면 바른정당이 잘 안 되겠죠. TK에서도. 될 만한 사람이 뭐. 잘 안 될 것 같죠. 네. 계속 주장고 있는데. 합칠 거예요, 그 둘이는. 결국요. 그냥 대선 때까지는 지금 집 나와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뿔따고 사갖고 가재도구 몇 개 집어 던지고 지금 나왔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따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괜찮다 이러면 계속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 못 살겠거든. 네. 다음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오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는 바로 동네에 보는 눈도 있는데 무슨 원수돼 가지고 팔자. 막 가재도구 다 깨고 이제 완전 이혼하겠다고 해서 서류만 도장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첫 끼 밥 먹을 때 돼서 배고파서 다시 들어오면 예. 쪽팔리잖아. 네.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배고프더라도 참고 대통령 선거 치러보고 두 번째 끼니가 돌아오는 데가 지방선거 때니까 예. 한 끼 굶고 나면 배가 되게 고플 거라고. 그때 되면 이제 여보 지난번에 내가 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죠. 이러고 다시 붙이겠지. 이번 대선 전에는 안 합칠까요? 예, 그건 어려워요. 대선 예, 전에 예. 어렵고. 시간도 너무 짧고. 근데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이름이 비슷해갖고. 유승민 그분은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선 맞죠? 전에. 그 자유한국당. 대선 전에 이제 그랬었어요. 후보 단일화를 후보 단일화 하잖아요. 하자 후보 이러잖아요. 단일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문 후보는 단일화할 수 열어놓고 있다.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거.
다고 말한 부분에 그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미국 정부와 대화에 임할 그런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역시 몇 주 사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또 디플로매트.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모든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북한이 이제 서로 스스로 완성했다고 하니 미국 정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고민해라.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국에 무기 팔고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두 목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쪽 목소리는 어때요? 프랑스 한 언론이 그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어떤 기사를 선보였는데요. 예. 이게 프랑스의 중도 보수 성향 신문입니다. 르피가로지가 어제 그러니까 4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북핵 위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일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역사 분쟁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북한 위기는 북한 정권의 고립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 그다음에 워싱턴의 혼란과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 위기, 북핵 위기의 가장 큰 패자는 리더십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피가로지가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이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뭐 피가로 신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서방 국가 언론들의 일반적인 좀 공통적인 견해로 보이는데요. 예. 영국의 가디언도 30일자 신문에서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으로 미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거든요. 예. 이 신문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이 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 가디언 신문의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를 잃고 또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하. 그 덕분이라면서 비교적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일을 상기시켰던 옌징 전 대사가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옌징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인데 하하. 양국의 생각은 다르지만 북미 간의 의도적인 도발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반도 안정을 바라지 않는 두 나라가 미국과 북한이다. 네. 참 생각해 볼 건 대목이고요. 근데 미국 내의 그 정치권과 관료들과 또 다른 입장,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또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목소리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설적으로 희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도발인 건 맞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외교 국면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측의 말대로 이번 실험이 실제로 만족할 정도라면은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대화의 가능성을 북한에 타진해야 할 적시일 수 있다. 이렇게 예. 뉴욕타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블룸버그 통신 역시 지난 30일자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에 실현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 완성했다. 그건 결국 대화를 하겠다. 대미 협상력 강화 우리는 다 했다. 네. 이제 대화하자.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 타진이 북한의 승리를 하는 해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떤 대화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때로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대화를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외교 전문 온라인 매체죠. 근데 디플로매트
가 또 지난주 이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걸로 인해서 그것을 높아졌다. 상징한다? 네, 그렇게 예. 했습니다. 이 매체 역시 북한이 목표를 달성한 양측이 대화에 임할 때가 됐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외신 반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반응들을 주로 전하는 것들인데요. 관료의 발언이 나오면 다 보도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한국으로 미국 가족들을 추가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킬 것을 미국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랬죠. 예. 이 4일자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미국 CBS의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북한 도발을 감안하면은 한국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군의 한국행의 가족이 동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앞서서 맥메스터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은 현재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고 전쟁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들 쪽의 반응은 초강경 목소리고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네. 걸 강조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미사일 한 방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한 방 이게 나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랐다 쓸어내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최근 1년의 일들을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한 번씩 교대로 한반도 위기를 잔뜩 키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제 마치 정세가 안정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했고 예.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치웠고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정세를 다시 원칙시켜놨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했고 예. 결국은 최근 몇 개월 이 상황이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국 정부만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 계약했다. 이거밖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예. 결국 미국 정치권의 한반도 이 위기 조성 이게 미국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장점 외에 한반도 정세 안정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난달 30일자 홍콩 대공보에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외신 보도 한 두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무가 우리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4일자 어제죠. 그 홍콩 명보가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간의 갈등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렸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신 중국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소프트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임무가 그 노영민 주중 대사에게 조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은 좀 호의적인가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저 역사라든가 뭐 한시 이런 거에 능하다는 그러니까 한 지중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칼럼에서도 그 노영민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가 있다면서 그 중국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한국이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중국도 굳이 더 이상 이제 사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거절을 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평창 올림픽 방한 가능성도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습니다. 한중 간의 갈등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그게 홍콩 명보의
정부의 보도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 외신 보도는 뭡니까?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Foreign Policy가 이번 연말에 그 글로벌 리팅커라고 하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리팅커가 뭐예요? 그러니까 띵커 하면은 이게 저 사상가 뭐 이런 예.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앞에 이거 RE를 이탈릭처로 써가지고 예. 다시 재고해보는 이런 말을 같이 덧붙인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2016년이 왜 그러냐면 2016년이 글로벌 포퓰리즘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은 예. 2017년은 이거를 재고해보고 결산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리팅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살펴보는 의도다 이렇게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 이 기획에서 글로벌 리팅커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꼽은 겁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올해를 장식할 글로벌 리팅커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의 품위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되살리려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매체는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던 정부에 타격을 했던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되는 과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그런가 하면 또 사드로 인한 그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조정을 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은의 핵무기 위기를 겪어야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에 봉착했는데 뭐 국민적 평가는 괜찮다 이런 보도겠군요. 네, 그렇죠. 예. 대선 당시 그 득표율이 40% 정도 웃돌았는데 이제 그 취임 한 달 만에 지지율 75%를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부도론 오조라든가 뭐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지지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거기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좀 정리해 봅시다. 네. 북한이 지난주 행했던 거의 75일여 만에 국제사회를 위한 도발. 과연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한 도발이었을까? 적어도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쟁, 완전 파괴 이런 화두로 응답을 해왔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목적 이거는 미국과의 대화 요구일 텐데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대했던 입장에서 그것들을 앞으로는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북한은 이들이 미사일 성공했다고 자평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예. 미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와 있죠. 예.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 크게 두 그룹에서 두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두 그룹 두 목소리. 네. 어디예요? 하나는 미국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 그룹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언론 및 학자 그룹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번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된다. 더 강력한 제재와 전쟁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반면에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제 서서히 미국과